동시효과 중계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내렸습니다.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에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여기다가 이와 더불어서 미국과 독일의 국제 시장이 좀 요동을 치면서 투자 심리를 많이 위축시켰는데요. 금요일장입니다. 우리 시장 어떤 모습 펼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 그리고 이 NH투자증권 윤정수 대리와 함께하죠.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개장 전 포인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리님, 개장 전에 어떤 점들 주목하시나요? 네, 외국인의 하방 단단한 지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일 종가가 2072였습니다. 2072라는 지수는 이 정도 가격은 지지부진했던 국내 증시의 박스권 상단이었거든요. 예, 최근 들어서 금년 들어서 돌파하기 전까지의 박스권 상단이었기 때문에 이 차트상으로도 이 가격은 지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세를 전부 다 받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그런 논리로 봤을 때에는 이제는 이 가격 정도에서는 기술적으로나 수급적으로 박스권 하단이 다시 한번 좀 지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사고 있지만 기관의 매도세는 말씀대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 쪽으로의 매도가 어제도 상당히 거센 그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런 부분은 크게 좀 부담스럽지는 않습니까? 네, 최근에 사실은 금융투자가 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대부분 이 증권사 자체 자금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자문사들 쪽에 있어서의 그런 운용 자금들이 금융투자로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펀드 환매 물량과 약간은 성격이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물량이 상당 부분 좀 나왔고,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좀 더 크고, 그리고 기관들 쪽에서는 연기금은 또 다시 순매수를 지속한다고 봤을 때 금융투자의 매도보다는 외국인과 연기금의 순매수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관의 자금을 연기금과 이 외국인이 얼마나 흡수를 해주는지 여부 오늘 또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허준식 해설위원님, 오늘 개장 전에 어떤 포인트 주시겠습니까? 네, 자, 어제 그 종가 확인해 보시면 이제 하람이 패턴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상승 잉태형이 바닥권에서 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만들어 놓고 마감이 됐던 것으로 판단되고요. 아침에 호가가 이제 2060선까지 내려와 있는데, 어제도 2060선 정도가 저점이었었거든요. 오늘부터 확인하실 부분들은 그 장중 급등락이 진행되는지 하고요. 양봉 또는 거래 급감 급증 이런 여부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BR을 지금 우리가 따져야 될 정도로 악화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은 있는데요. 2000선 초입이면 PBR 1배 수준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팔기보다는 위쪽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 부분들 또 금리 움직임 봤을 때는 원달러 흐름이 이쪽으로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수출 관련 대형주들의 모멘텀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지금 2주째 음봉을 좀 내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그때 허준식 해설위원님, 오늘 좀 61선 도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아유,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2060선을 어제 장중에 2번 정도 흔들어 놨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거기서 아침에 출발해서 만약 2060선 정도에서 출발이 나왔는데 장중에 이렇게 흔들림이 있으면서 깨지만 않는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은 2060 정도, 2050, 2060선 정도를 1차 지지라인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을 좀 서로 간에 공감을 좀 했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2080선 회복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하고 현대차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환율 부분이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두 종목만 좀 잘 된다고 하면 그래도 단기적으로도 좀 한번은 회복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방은 지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쪽으로 상승폭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같이 제시가 좀 되고 있는데요. 동시효과 상황 보겠습니다. 야간 선물 지수가 내렸습니다. 0.33%가량 밀렸고요. 코스피로 환산하면 2066선 수준, 주가는 한 0.4% 정도는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딱 이 정도입니다. 지금 0.39%의 하락, 8포인트가 떨어진 2064선의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내립니다. 어제 사흘 만에 어렵게 좀 반등 시도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다시 하락세로 4포인트가 떨어진 700선 오늘 또 지지력 테스트에 나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동시효과입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죠. 삼성전자, 현대차 이 두 종목이 오늘 너무도 중요한데 두 종목이 많이 밀릴 것으로 현재는 보여지네요. 자, 윤 대리님, 코스피부터 대형주들 살펴주시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일 외국인이 강하게 순매수하면서 국내 시장의 수급, 순매수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삼성전자를 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약보합 정도에서 좀 시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일 수급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금일 뭐 밀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문제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뭐 환율적인 부분들이 우려감이 이제는 조금은 수그러들 때도 됐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다면 전일의 외국인의 긍정적인 수급에 이어서 금일 만약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하락폭도 좀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이 가장 좀 핫한 종목인데요. 전일 외국인이 엄청 많이 샀습니다. 상당히 많이 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외국계 헤지펀드에 의해서 이 이슈가 촉발이 되었고 외국인이 전일 좀 많이 샀다는 그런 부분들은 금일장도 강하게 좀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예상 호가도 3% 정도 상승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 중에서는 두드러진 움직임 삼성물산 보여주고 있고요. 제일모직도 지금 한 1% 정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밀리지만 현대모비스는 또 주가가 한 1.47%가량 플러스권에 출발 앞두고 있고요. 코스피 200 내에서는 포스코 플랜텍 이 종목이 어제 상한가 오늘도 한 14% 넘게 상승권에 출발 대기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죠. 지수가 3포인트의 하락 701선을 지나고 있는 동시효과인데요. 자, 허 의원님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 살펴주시죠. 네. 자, 어제 그 거래 마감 잠깐 이렇게 좀 적어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요. 코스닥은 시장이 지금 완전히 그 테마주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권 보면 대부분 뭐 어제 파루가 한 2천억 거래되면서 거래 대금 1위였었고요. 파루 같은 종목이 거래 대금 1등인 시장이 돼버렸으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코스닥은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건데요. 자, 어제 거래 1등이었던 파루 같은 경우가 오늘도 8% 다시 또 급등합니다. 어제 위아래로 한 20% 넘게 흔들렸던 종목이 하루 만에 다시 이제 그 메르스 관련된 시황 연결돼서 8% 좀 급등으로 나올 것 같고요. 하한가 들어갔던 뭐 KM이나 50 이런 부분들도 KM은 점상한가고요. 50도 10% 급등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거래가 많았었습니다. 제일바이오, 이글벳, 진원생명과학, 웰크론 이런 종목군들 다시 오늘 1에서 한 5%씩은 올라서 나올 것 같고요. 거래소의 녹십자도 좋습니다만 뭐 중앙백신이나 뭐 대한유팜 뭐 이런 쪽들도 플러스권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지금 거래소는 모비스 이런 쪽도 괜찮은데요. 성우하이텍은 6월 5일 금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M&A가 최근에 핫 이슈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미국에서도 이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DC 네트워크 그리고 T모바일 M&A 이 가능성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 두 종목 이로 인해서 주가가 한 2에서 4%, 5%대 상승세가 좀 나왔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윈 리조트 이 마카오 쪽의 카지노 매출이 좀 증가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과 더불어서 주가가 한 7%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에 우리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은 메르스 영향으로 좀 많이 위축됐는데요. 그래도 좀 호응을 좀 받을 수 있을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밤에 유가가 또 밀렸습니다. 이 오펙회의가 오늘 오늘 밤 예정이 좀 돼 있죠. 이런 경계감이 형성이 좀 되면서 유가는 한 2.7% 밀린 58달러 선에 마무리가 됐고 금 가격도 하락했고 천연가스 가격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좀 나타나면서 이 정유 섹터의 움직임 좋지가 못했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된 그 종목 체사피크 에너지라는 종목도 한 4% 가까이 좀 밀리는 그 모습이 형성이 되면서 상품 시장의 움직임 그대로 좀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또 함께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환시장 출발 동향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여기 쪽에서 환율은 소폭 떨어졌습니다. 55전의 하락입니다. 1114원 50전선으로 최종 호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밤 미국의 5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이런 경계감이 좀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환율은 떨어졌지만 환율은 지금 달러는 여전히 강세 움직임이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이 또다시 형성이 되면서 엔화는 지금 엔화도 약세, 유로화도 약세, 그리고 달러는 강세 움직임이 형성이 좀 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외환시장 어떻게 출발되고 있는지 살펴보죠. 일단 역외 환율의 하락분 반영하면서 소폭 내림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90전의 하락 1113원 선으로 개장된 외환시장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상황 보도록 하죠. 어제 4일 만에 반등을 보였던 일본 증시 지금 그만큼 또 되돌림을 좀 보여주네요. 니케이 225 지수 0.4%의 하락 2398엔 선의 움직임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엔화에 연동되는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보여지고 있는 최근의 일본 증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되고 있는지 선물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선물지수 시간이 0.95포인트의 하락입니다. 253.9포인트 선으로 마이너스권에서 개장이 됐고 지금 시가 부근의 움직임 이어집니다. 253.85포인트, 한 1포인트 정도 좀 밀리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자세한 선물 시장 살펴보죠, 회원님. 네. 어제 야간 거래에서는 저점이 1.05였었고요. 종가는 0.85 마이너스권 나왔습니다. 어제 독일 국채금리와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2.4, 0.9까지 올랐다가 좀 급등락했던 부분들 나왔는데요. 시장에서는 일단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좋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은 우리 선물도 0.95 정도 밀려서 출발 나왔고요. 1.30까지 빠졌다가 현재는 낙폭은 좀 줄입니다. 0.80까지 낙폭 좀 줄여놓고 있는데요. 외국인 700계약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과 개인은 매도고요. 베이시스라든지 괴리율 안 좋은 상황에서도 프로그램 쪽으로는 한 40억 정도 매수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시장에서는 매수, 그리고 지금 현물시장에서도 매수로 좀 이어나가는 그 모습이 포착이 되네요. 기관도 반갑게도 지금 모처럼 만에 매수 전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8거래일 만에 코스피 쪽에서 이 기관이 60억 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지금 7일 연속에 매수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현대차, 현대모비스 많이 떨어졌던 이 종목군들을 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또 제일모직이나 아모레퍼시픽 쪽으로도 참고상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장 초반의 움직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소폭이지만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 우위로 기록이 되고 있네요. 지수 상황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시가가 2062선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낙폭은 약간 더 좀 키우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8.75포인트가 떨어진 264.11포인트 선에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0.4% 밀리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똑같이 0.4% 하락권입니다. 2포인트가 떨어진 701선, 그래도 700선은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죠. 윤대리님,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 살펴주시죠. 네,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자는 약보합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외국인의 매수 매도가 잘 맞서고 있어서 그냥 약보합 정도 큰 움직임은 없고요. 현대차가 사실은 좀 약한 모습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약한 마이너스 0.7% 정도에 시작을 했다가 이제 강보합으로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계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 외국인이 한 150억 정도를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60억 정도가 현대차로 거의 쏠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면 현대차의 수급은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보여지고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일모직이 2% 정도, 삼성물산이 5.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물산 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에서 100억 넘게 들어오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 쪽에서도 40억 가까이 들어오면서 삼성물산이 코스피 거래소 상위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현대모비스가 전일은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도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쪽으로 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현대모비스도 2%가 넘는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오늘도 삼성그룹주들 눈여겨보게 되는 그런 하루인데요. 말씀대로 지금 삼성물산이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서면서 5% 넘게 상승세, 지분 경쟁 가능성을 좀 불거지고 있는 그 모습이고, 삼성물산이 오르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제일모직에 대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십니다. 주가가 한 2.6%가량의 플러스권의 움직임 제일모직도 펼치고 있는데요. 이 삼성그룹주들 특히 이 두 종목에 대한 그 전략들 어떻게 좀 세워봐야 될지 윤대리님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은 삼성물산이 저렇게 오른다는 부분들은 이제 미국의 헤지펀드를 통해서 이 삼성물산 주가를 더 띄우려고 저렇게 그러고 많이 오르게 된다면 제일모직과의 합병 가능성은 좀 적어지게 됩니다. 근데 전례를 살펴봤을 때는 삼성물산의 주가가 많이 뛰었을 때 헤지펀드는 팔고 차익 실현을 하고 사실 나갈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우려감은 분명히 합병이 무산될 만한 그런 우려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모직은 올라가는 이유는 합병이 될 때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비율대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불확실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상당히 큰 자금으로 삼성물산을 강하게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강력하게 합병만을 바라보고 아니면 합병의 무산만을 바라보고 개인들이 삼성물산이나 제일모직을 들어가기에는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지금 업종상으로는 섬유 의복업종 바로 이
이 제일모직에 들어있는 이 종목군들이라서 좀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의약품 업종, 이 지금 전체적으로 좀 플러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6% 정도 업종 지수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동안 메르스 영향으로 좀 위축됐던 그런 면도 좀 있다가 지금 최근에는 이 피해주들이 오르면서 이 종목군들의 수혜주들이 많이 위축됐던 면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반등권의 시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 이쪽을 좀 점검해보죠. 네, 지금 글쎄요 일단 메르스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심리적인 영향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뭐 사망자 수가 하루하루 이제 일어나 보면 저도 항상 아침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이제 그 뉴스인데요. 오늘도 또 이제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5월 20일에서 이제 거래일수는 한 10일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좀 재료로서의 뭐라 그러죠? 뉴스로서의 그런 재료라고 해야 될까요? 강도는 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어제 약간 밀렸던 종목군이 다시 오늘 올라가기 때문에요. 뭐 파루나 녹십자 이런 쪽도 움직임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영향권에 있다고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펀드멘탈로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좀 보실 필요 있겠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까지 거의 한 8, 9% 올랐다가 오늘 좀 1% 쉬는 상황인데요. 뉴스는 계속 이제 중국인도 뭐 몇만 명으로 늘었다고 하고 취소 수가 이렇게 좀 나오기 때문에 겁을 낼 수는 있는데요. 이미 이제 아모레 같은 경우는 중국 현지에서의 1,300억짜리 공장도 지어놓은 상태고 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이 실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들은 좀 밀리면 계속 사는 전략이 맞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군들을 좀 몇 개만 보면, 쿠쿠전자가 어제 이제 30만 원, 이게 제일 비싼 게 30만 원, 제일 높았던 TP가 30만 원대 초입인데 거기를 빠른 시간 안에 찍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아침에 약간 떴다가 지금 한 2% 밀려나 있는데요. 쿠쿠전자는 약간은 기간 조정을 거칠 수도 있겠고요. 릴레이팅이 되려면 이제 실적이 나와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연구원들도 추가로 목표가를 높일 수 있는 명분이 없을 것 같아서 약간은 기간 조정 양상을 띠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CJ, CGV 같은 경우도 같이 조금 이제 흐름세가 나오는데, 이 종목은 이렇게 좀 10만 원 초입이라 그러면 오히려 좀 매수 가담하는 게 낫지 않겠나, 좀 큰 흐름으로 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저는 삼성물산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분을 7% 들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요거를 만약에 팔고 나간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7%면 그러니까 대량 매매로 던져야지 이제 자기네들이 손실을, 모르겠습니다. 전에 이제 얼마를 주고 샀는지가 4.7%가 단가가 지금 법무법인에서 대행사에서 일부러 공개를 안 한 건지 숨기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단가가 중요하긴 할 것 같은데, 그냥 가정입니다만 통으로 넘긴다고 그러면 이거 사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요. 팔고 나가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는 역시 이제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불확실한 것 같은데, DPS로만 보면 삼성물산은 86,000원, 제일모직은 43,000원이고요. EPS도 제일이 1,700원, 삼성물산이 3,400원입니다. 다 2대 1이거든요. 상당히 불공정하게 합병이 됐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는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삼성그룹주를 봐주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 결과적으로는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관행화된다고 하면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어떤 좀 선례들이 나와야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삼성물산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모직은 1대 0.35이기 때문에 이 둘이는 수익률을 보고 같이 움직임이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합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1대 0.35에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의 시세가 같이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계속 좀 이슈가 될 만한 그 종목이 아닐까 싶고요. 삼성 SDS는 이 합병 기대감이 좀 소멸이 된 가운데 어제 급락 나왔죠. 오늘 추가적으로 한 보합권 정도에서는 출발이 됐었는데, 약보합권 선에서 출발이 됐었는데 지금 한 2% 정도로 마이너스권 낙폭을 더 키우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쿠쿠전자 이야기가 됐듯이 어제 상한가, 오늘은 좀 밀리고 있고요. 중국 소비주들 같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리온코진이 한 2% 정도 마이너스권, 화장품주들도 어제 좀 반등하는 그 모습 좀 나왔었던 그 종목군들인데요. 한국화장품이 한 3%, 한국화장품 제주가 한 5%, 코리아나도 한 2%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오늘 이 유가가 떨어지면서 이 정유화학 섹터 밀리고 있고요. 증권주들도 좀 시세가 밀리면서, 지수가 밀리면서 1% 정도
정도의 마이너스권으로 업종이 낙폭을 더 키우고 있고 지금 증권주 중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이 별로 없을 정도로 지금 다 마이너스권의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죠. 지금 코스닥은 플러스권으로 반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틀째 오름세 지금 705선으로 1포인트 정도 플러스권으로 지금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도 짚어보죠. 자, 윤대리님 살펴주세요.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셀트리온 1.6% 정도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4% 오르고 금일 2% 넘게 오르면서 바이오 섹터에 확실한 분위기를 좀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로메드도 전일 상한가에 이어서 금일도 4% 정도 오르면서 이 바이오 쪽 섹터들이 대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금일도 상당히 좀 좋은 편으로 보여집니다. HLB도 2.15%, 인트론바이오도 3.15%, 코오론 생명과학까지도 4% 넘는 이런 상승 보여주면서 시가총액 상위주들 중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코스닥의 무게를 좀 잡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JENM도 3% 넘게 오르고 있고 그리고 로엔까지도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 나오면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 있어서 이오테크닉스가 5%가 넘게 오르는 모습들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원희가입해서 테스까지도 빨간불을 켜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던 컴투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정도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뭐니 해도 지금 중국 소비주들 막 흔들리고 있고 백신이나 이런 종목들도 막 흔들리고 있어서 등락의 상태가 좀 매일매일 엇갈리는 그 희비가 엇갈리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견조하게 이 메르스 관련돼서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오르고 있는 그 섹터가 바로 마스크 쪽이에요. 오늘도 50이 11%, KM이 상한가 시세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크린앤사이언스나 FTEN이 웰크론 이런 종목군들 5에서 7%대 강한 시세가 또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마스크 정말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데요. 저 허 의원님, 이쪽은 수혜주로서 계속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마스크 쪽 관련해서 마진율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를 못 해봤기 때문에요. 판매량 Q만 가지고 이제 전체 OP 마진이 얼마고 이제 기여도가 얼마인지는 체크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쪽 종목분들은 아마 좀 100% 하는 쪽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기 때문에요. 기여도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제로 저희도 이제 출퇴근하다 보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착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다 누구나 해보게 되는 것 같고 시세가 이제 사실은 단기에 너무 많이 좀 올라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실적이 그대로 반영되는 쪽은 아니다. 이 종목들은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심리가 조금 더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부분들은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요. 어제도 약간의 그게 이제 메르스라는 부분이 진행형이긴 합니다만 또 어떤 플로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장중에 어제같이 한 30%가 고점에서 밀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이 낫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한 8% 정도,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이런 종목군들 아주 강한 시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자, 윤대리님 이쪽을 점검을 해보죠. 네,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최근에 메르스 때문에 좀 급등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잘 가다가 메르스로 인해서 급등락이 많이 펼쳐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바이오 관련주들에 대한 그런 상승이 좀 끝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좀 많이 꼬여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우려감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이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 중에서 코스닥에서 메디포스트가 금일 좀 특징적으로 4% 넘게 오르고 있는데 전일도 4% 이상, 금일도 4% 이상 오르면서 최근에 좀 박스권 장세에서 박스권 차트를 보여주다가 강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 많이 가지고 있어서 4% 넘게 오르는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오 관련주들이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좀 좋게 만들어주고 있어서 수급도 이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이오 쪽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좋지만 메르스 관련한 부분들이 섞여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 바이오 이쪽이 또 코스닥 시장에서 크게 선전이 되고 있고 백신주들 같이 또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파로도 지금 호가 높이면서 10% 정도의 상승, 이글벳도 6% 넘게 강한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허 의원님, 이 밖에도 좀 볼만한 종목군들이 있을까요? 네, 그 CJ ENM하고 이제 SN 아까 이제 대리님 언급해 주셨는데요. 오늘 KDB 대우에서 그 이제 분석 보고서가 산업으로 해서 이제 컨텐츠 쪽으로 해서 나왔더라고요. 아마 그 약발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ENM은 그 뭐 삼시세끼 이런 것도 재밌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이렇게 그 실제로 이제 방송 관련한 그 컨셉으로 해서 여기 이제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성 다변화 연결을 좀 뭐 PPL 포함해서요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7만 원이면 연고점 경신이고 이게 사상 최고치던가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7만 원 정도면 네 사상 최고치가 되겠네요. 오늘 장중에 7만 800원이면 신고가를 좀 경신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CJ ENM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우 쪽에서 이제 워낙에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주사 관련 이제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는 거래소 제일모직이나 삼성물산 움직임이 있고요. 삼성생명과 화재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데요. 금리 관련해서는 생명화재 또 은행주들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K랑 이제 CNC도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이 CNC는 이제 하이닉스랑 같이 반도체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된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랑 CNC 움직임 좋고요. 또 하이닉스 움직이면서 이제 거래소 말고 코스닥에서는 뭐 어제 좋았던 그 원익 IPS라든지 이런 쪽도 다시 또 플러스 나고 있고 테스가 2.4%, 그다음에 AP 시스템이 한 3% 오르고요. 이오테크닉스가 좀 단기 쉬었었는데 오늘 한 6% 정도 급등세를 좀 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호전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코스피도 잠시 플러스권 반전이 됐다가 지금 살짝 좀 약박선으로 후퇴를 하긴 했는데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도 하나둘씩 빨간불로 전환을 하는 그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고 일단은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의 종목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는 0.13포인트가량의 소폭 마이너스권, 코스닥은 상승폭 약간 더 키우면서 707선까지 올라서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좀 보겠습니다. 수급 상황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거래소 코스닥 모두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죠, 윤 대리님.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300억 원 넘어가면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뭐 금일도 금융투자 매도가 나오곤 있지만 연기금이 훨씬 강하게 사면서 전체적으로는 플러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외국인의 이 순매수 중에서 뭐 절반 이상이 지금 유통업, 그러니까 삼성물산 쪽으로 좀 집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100억 정도 순매수지만 그 삼성물산 쪽으로 한 150억 이상이 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삼성물산을 제외한다면 기관은 금일도 조금은 좀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수장비 쪽, 그러니까 현대차,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운수장비 쪽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외국인이 300억 넘게 금일도 순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은 100억 넘게 순매수지만 뭐 금융투자의 매도는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삼성물산의 순매수를 뺀다면 기관은 금일도 순매도를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외국인은 지금 현대차, 현대모비스 쪽으로 매수세가 또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보여지네요. 자, 코스닥 시장도 점검해보죠. 코스닥도 똑같이 한 20억대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잡히고 있는데 어떤 종목군들을 사고 있는 건가요? 허 의원님. 네, 지금 일단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동시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뭐 금액이 20억으로 아주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업종별로는 일단 외국인 반도체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학 섹터, 화장품 쪽 그리고 운송 장비니까 자동차 부품 쪽도 들어와 있습니다. 제약주도 매수고요. 기관 쪽에서는 이제 음식료, 담배 그리고 IT 부품 쪽 제약주 외국인과 동시 매수해주고 있고요. 역시 반도체도 같이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지금 셀트리온 오늘 많이 오르고 있죠. 2.5%는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좀 많이 잡히고 있고 반도체 쪽은 AP 시스템 지금 상승세와 더불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또 역할을 또 해주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9시 21분 지나고 있네요. 동시효과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